네,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수직 계열화랑 지주 회사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연장을 하는 것도 있고 좀 번외적인 부분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어, 이 수직 계열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게 자회사죠. 이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부문, 원래 가지고 있던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문을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독립적 경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자회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려 그러면은 사업 구조가 다변화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를 위해서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내 구내식당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내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회사가 저희 자회사였어요. 저희 회사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회사가 이 우리 회사의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회사의 구내식당에도 들어가고 혹은 또 다른 곳에 있는 식당의 구내식당에도 들어가고 혹은 어떤 휴게소 같은 데서 판매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업 구조가 다변화돼 있어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경영이나 노동자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이 모 회사가 주는 비용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모기업에서 그 니네 사내 구내식당에다가 납품을 해, 제공을 해, 식사를 제공을 해라고 하는 그런 수주 받는 내용, 계약 받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모기업에만 완전히 다 그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가지 않을 테니까 모기업에 있을 때보다 노동자들이 더 좋은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수익도 더 많이 남을 수 있고요. 수익 구조가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할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죠. 다들 엄청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 며칠째 파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신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에? 도로교통공사가 제공하지 않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로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가고 그 노동자들이 도로교통공사 이외에 다른 곳에 가가고 수익을 받으러 올 수 있는 구조가 더 큰가요? 아니거든요.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 완전히 종속돼 있으면 부문이지 왜 굳이 자회사를 만들어요? 이거 완전 웃긴 얘기입니다. 그 부문을 만들어야죠. 그 뭐냐,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그 노동의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갖고 가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정규직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존 처우를 보다 낮추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처우를 낮추고 싶다. 하나는 자회사를 언제든지 정리하고 싶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뭐냐,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면 만약에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모두가 하이패스로 바뀌었다고 쳐보세요. 화면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화면이. 예, 모두가 하이패스로 바뀌었다고 치면 이 인원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해야죠. 근데 그 일로 안 하면 되죠. 이 사람들한테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도로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흡수를 해야죠. 아니 그게 경영입니다. 별게 아니고. 아니 사람을 넣었다 뺐다 뭐 기계 넣다 뺐다 하듯이 하는 그거 왜 경영이라 그래요? 조작이라 그러지. 사람을 움직이는 게 경영입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직업훈련을 통해 갖고 하이패스 기기를 설치하는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트러블 슈팅을 할 게 있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과적 차량을 잡는다든가 뭐 할 건 뭐 하나씩 더 찾아서 만들어내면 되죠. 사람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 그 도로교통공사 내에도 사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곳들 되게 많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그 모자란 것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여튼 그러면 자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자회사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제 그 거리의 만찬인가? 거기에 하종광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자회사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 자회사에 있는 직원들, 임직원들, 원래 일단 그 원화청법에 따라 가지고 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불법 파견이 돼가지고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회사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에도 관리직이 필요해지는 거죠.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대비. 그럼 그 관리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 관리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회사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교통 톨게이트 노동자들께서 그 위에서 관리자로 가거나 아니면 임원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원청, 그러니까 모기업에서 내려와가지고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그렇게 됩니까? 이거 진짜 제가 확신하는데 100이면 100 낙하산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니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박수 칠란게. 진짜 100이면 100 낙하산이에요. 결국엔 기존의 모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넘어가면서 서로 이너서클이 형성된 거죠. 악의 이너서클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너서클일지 모르겠는데 이너서클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기업의 규모는 성장이 자체되면서 멈추고 있는데 성장이 커진다고 해도 기업의 고용 규모 자체가 엄청 커져가지고 관리직이 많아지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관리직은 줄이면 줄일수록 기업의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관리직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 이너서클의 규모는 그거보다 더 빨리 커지는 겁니다. 그게 왜 더 빨리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비리 같은 것도 하나의 그 가능성이라고는 봐요. 물론 뭐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너서클이 커지는데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면 입을 조용히 해라 하고 막으려면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기업에서는 이미 감사도 많이 들어오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꽉 찼어요. 어디로 가야 돼? 자회사로 가야 돼요. 그렇게 낙하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임금이 뭐 100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그대로 자회사로 그 예산만큼 자회사로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서 관리직이 몇 띄어먹고 뭐 띄어먹고 뭐 또 내부 반관빈이 뭐니 하면서 또 다 띄어먹죠. 그럼 정작 받는 돈은 이게 최한 뭐 확 줄어드는 겁니다. 뭐 한 60-70% 받고 마는 거예요 원래보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한정된 예산에서 자회사화를 시키면서 관리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임금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계약을 강요를 하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회사를 안 만들면 그냥 고용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인천공항공사도 그렇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겠냐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기간에 정함을 없는 고용자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고용 조건 그것만으로도 고용 조건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규직과 같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상용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은 조건의 복지와 복리후생과 임금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때 차츰차츰 갖고 가도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노동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일단 무조건 자회사로 보내거든요. 조건 나쁘긴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자회사로 보내면은 기업에서 또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품질 보증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이때까지 얼마나 배를 많이 보냈겠어요. 워런티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웃긴 게 가전제품도 워런티 기간이 1년인데 저 큰 배도 5천억 하는 저 배도 워런티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뒤에 뭔가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치러 가면 다 돈 달라 그래야 돼요. 예. 그 품질 보증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쏠쏠합니다. 한두 척 보낸 것도 아니고 현중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동안 보내왔던 선사라 그러면은 조선사라 그러면 그 비용이 일정 수익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똑 띄어가지고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면은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노동자들이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일단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부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회사에 또 이러네. 네, 기존에 있던 회사의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 나빠졌어요. 어떤 식으로? 수익이 줄었다라고. 현대가 품질보증비서를 현대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로 띄어내면서 현중에서 이익이 2천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매출이 준 게 아니라 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말에 딱 회계장부 쫙 펼쳐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봐라, 지금 현대중공업은 원래는 이익이 100만큼 났어야 되는 게 우리가 작년에는 100만큼 나서 너희들한테 10씩 나눠줬는데 올해는 80밖에 안 났다. 그래서 10씩 못 주겠다. 작년처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뭐 영업이익이 현중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라나 그렇게 크진 않을 텐데 최근에는 굉장히 바닥을 쳤고 잘 나갈 때도 1조를 좀 넘고 2조가 좀 안 되고 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2천억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중이라면 아마 적자로 돌아설걸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적자로 돌아섰으니까 노사 간에 협의를 할 때 우리 적자인데 무슨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데 연결재무제표에선 흑자예요. 왜? 그 떨궈낸 부모는 이익이거든. 거기는 그냥 노다지거든. 노다지. 이래 되면은 또 장난치는 게 되죠. 어떤 식으로 장난치냐? 강성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사측에서 느끼면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회사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는 거에 굉장히 큰 몫을 하죠.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사실 현중에서 파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지주회사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굿 컴퍼니 배드 컴퍼니 전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배드 컴퍼니에다가 다 몰아놓고 수익이 나는 거는 굿 컴퍼니에다가 몰아놓고 굿 컴퍼니에다가 열심히 주주들이 좋아하게 굿 컴퍼니에 이제 그런 거 해놓고 이제 총수일가는 주주로서 굿 컴퍼니를 지배를 하고 논한 거지 이오래 가는 겁니다. 예. 여튼 그런 것들 봤을 때 참 자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웃긴 얘기입니다. 자회사를 만든다뇨?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든다? 웃긴 얘기예요. 그러려 그러면 그 자회사가 진짜 독립돼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나름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독립돼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할 때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될 때 자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기업에서 물적 분할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서 법인 설립 시에 이게 특수관계 모기업과 모기업과 자회사의 특수관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인 승인을 할 때 이 회사가 자회사로서 독립적인 운영이 될 정도로 너희들에 대한 매출액의 포션이 바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받아야 돼요. 3년 향후 3년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 거고 5년 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모기업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세무조사나
그다음에 법인을 취소. 그냥 취소하게 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법인을 취소하고 기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해서 지위를 확인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갖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리만 만들어주는 자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사내 하청이라고 그러죠. 사내 하청 같은 경우도 자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뭐냐 회사 이름이 그 연결 재무제표에 걸려있지 않다 뿐이지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독립적인 건 딱 하나예요. 사람 자르고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물량 줄면 사람 자르고 물량 늘면 사람 늘리고 근데 사람 자르면서 뭐라 그래요? 물량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그럼 결국엔 누가 자르는 거예요? 원청이 자르는 거죠. 원청이 자기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급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뭐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잉 공급이나 과잉 공급 상황이라든가 혹은 과잉 발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일시적인 사안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사내 하청을 쓰냐 이거죠. 사외 하청을 써야지. 애시당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기업을 써야지 사내 하청화 시킬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내 하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굳이 왜 사내 하청을 써가지고 그냥 자기 회사 사람 쓰면 되지 관리 비용을 늘리느냐. 임금 아끼려고. 임금 아끼고 사내 하청에 있는 사청사 사장님들 뭐 좋으신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여기 인사 감사 뭐 이런 데서 열심히 싸바싸바 하다가 한몫 잡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노조에서 어용 역할을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회사라고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인지 안 하는지 전 진짜 말 안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회사로 정규직 되는 것도 정규직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현범TV 노현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